안녕하세요. 뇌랑나랑에서 치매 부분을 맡은 홍나래 교수입니다. 뇌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생각보다 좀 작게 태어나서요. 점점 이제 쇠포도 늘어나고 서로 간의 연결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갑니다. 그게 이제 가장 피크가 되는 게 사춘기고요. 사실은 사춘기에서 이제 중2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세포라든지 연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그런 사춘기가 생기는 건데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쭉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20대 이후부터는 뇌는 줄어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뇌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화가 쭉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거의 한 부피의 20% 정도까지도 줄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년 이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들 있죠. 근데 뇌 뭐 세포 자체 혹은 뇌 부피 자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춘기 때가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쭉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뭐 노화가 된다고 해서 다들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게, 이 노화가 되면 무조건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노화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한 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까지 준다고는 해도 사실은 일상생활을 혼자 진행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정도, 그런 수준으로 이제 줄어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뇌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줄어들더라도 약간의 도움을 받고는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노화 과정에서 혹은 뭐 노화와 상관없이 어떤 질병이나 뭐 외부의 어떤 외상이나 특별한 뭐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그 줄어들어가는 노화 과정이 갑자기 확 빨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일상적으로 뇌 기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통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피부도 저희가 노력을 해도 20대 피부와 70대 피부가 같지는 않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같을 수는 없고요. 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연령이 늘어나면서 점점 노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 뇌에 손상을 좀 적게 주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머리를 다치시는 일을 좀 피하신다거나 뭐 술, 담배를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혈관성 병변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주신다거나 머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노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뇌를 안 쓰는 거하고는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다, 이제 뭐 혹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명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명상은 사실은 뇌를 안 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고 할까요? 좀 그런 개념이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도 뇌의 이제 뇌가 노화되는 데는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절히 받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료한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무리가 되는 것도 안 좋고. 네, 그거를 이제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몸 건강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너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이 너무 오히려 더 지치고 막 처지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늦게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로가 풀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날 저녁에는 더 몸이 찌뿌둥하고 막 힘든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적절히 움직이고 좀 그런 날, 뭐 등산을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그런 재미있는 뭐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주말에는 오히려 저녁 때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뭔가 더 가뿐하고 좋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절한 자극을 주었기 때문인데, 이게 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아니면 뇌 이런 부분에도 다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치매는 왜 걸리게 되나요? 사실 치매라는 것은 한 가지 병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굉장히 많은 치매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이고요. 치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이 단 한 가지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병들이 모인 어떤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그런 걸 증후군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모인 그런 상태를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치매의 원인이 뭐 50가지가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치매는 50가지 이상의 병들이 모인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각각의 것을 달리 예방을 해야 되고 혹은 진단도 달리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너무 간단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치매인지를 확인한다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치매의 치료를 시작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간을 해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50가지 중에 좀 대표적인 몇 가지도 좀 다루고 넘어갈 계획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뭐 예방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